아는 것입니다. 대충 뉴스의 재속고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아껴야 잘 산다? 우리는 흔히 잘 살기 위해 열심히 일해야 되고 또 물건을 아껴 써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어린 시절 너무나도 흔했던 동화 개미와 배짱이를 통해 개미처럼 추운 겨울을 대비하여 여름에 열심히 일하고 또 아껴서 먹을 것을 비축해둬야 하는 것이 옳다고 배웠었죠. 그 동화를 읽으면서 배짱이를 동경했던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왜 열심히 일하고 아껴야 할까요? 그건 아마도 다가올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그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선 지금의 부족함을 감내해야 한다는 생각이 우리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고 또 저축을 합니다. 그게 인생의 지혜이자 미덕이었습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미래를 대비하는 자세는 우리 삶에 정말 필요한 덕목이니까 말이죠. 그런데 만일 필요 이상의 불안함이 조장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언제 닥칠지 모르는 사고나 질병에 대비해야 한다며 대기업들은 서민들에게 보험을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들은 서민들에게 저축을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부는 물이나 전기 등을 아껴 쓰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면서 보험에 가입하고 저축을 하며 물이나 전기를 아껴 쓰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서민들이 낸 보험료는 기업들의 중요한 돈벌이 수단이 되죠. 서민들이 저축한 돈은 역설적으로 대기업들이나 부자들에겐 아주 싼 값의 이자만 받으면서 거액의 대출로 제공이 됩니다. 서민들이 아껴 쓴 물이나 전기는 산업을 위해 상대적으로 싼 값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서민들은 분명 아끼고 있는데 잘 살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부자들은 정말 아껴서 부자가 되었을까요? 에어컨을 몇 시간 틀어놓으면 왠지 에너지 과소비를 한 것 같고 전기요금이 걱정되는 사람들. 우리는 그렇게 아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살고 있을 때 에어컨을 틀어놓고 너무 춥다며 겉옷을 걸치면서도 전혀 부담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껴야 잘 산다. 그런데 현실에선 아무리 아껴도 못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아끼지 않아도 잘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오늘의 재수없고 브리핑이었습니다. 저 혹시 오늘 저녁 약속 있으세요? 어디로 가실 건데요? 뭐 드실 건데요? 아직 뭐 정하셨다면 대전 서구 탐방동에 있는 수호 참치로 오세요. 수호 참치는 합리적인 가격에 정말 고급진 참치 부위만 엄선해서 손님들께 대접해 드립니다. 일식, 한식, 중식, 그리고 그 어렵다는 복요리 조리사 자격증 갖춘 참치 인생 20년, 저 문수호만 믿고 와주세요. 팟캐스트 듣고 오셨다고 하시면 특별 서비스도 드리겠습니다. 와주시는 손님분들 감동하실 때까지, 참치로 배 터질 때까지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대전 서구 탐방동 먹적골목에 있는 수호 참치, 예약 문의 042-485-1311. 이상 남길 만큼만 남기고 모조리 퍼주겠다는 신념으로 똘똘 뭉친 수호 참치 사장 문수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초로 대전, 충청의 소식을 전합니다. 오늘 mon일 이슈에서 마련한 임병환 기자의 대충 뉴스. Eyes in the sky, gazing far into the night. I raise my hand. 인권과 한정을 사랑하는 상남자 중도일보 임병환 기자가 매주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여러분들께 대전, 충청의 소식을 재미있게 전합니다. Shine through. 지금 팟빵이나 유튜브, 페이스북에서 아는 것이 있다를 검색해주세요. Shine through for you. 매주 화요일 2부는 우리 지역의 정치와 언론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이죠. 오늘도 역시 신개념 모바일 언론, 다른 시각의 장길문 편집국장 나오셨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목소리가 씩씩하십니다. 오늘 아침에 좀 안 좋은 사안이 좀 있어서 네네. 좀 뭐 편하진 않습니다. 네, 그 역으로 이제 마음이 불편한 거를 이제 씩씩함으로 극복하고자. 예. 그래요. 그 지난 한 주 동안 네, 우리 지역이 여러 이야기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박람회 사장 관련한 이야기도 있었었고, 그렇죠. 예. 또 월평공원 관련한 이야기들도 있었고, 예. 근데 끊임없이 그러니까 그 사건들이 어떻게 뭐 해결 국면이나 이런 거보다는 자꾸 쭉쭉 늘어지고 이어진다는 느낌이 들어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비가 좀 많이 왔습니다. 청주 같은 경우, 그렇죠. 네, 뭐 지난 주말에 뭐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청주 지역 분들의 그 피해 복구가 좀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국장님 오늘은 어떤 이야기 해주실 건가요? 오늘은 지난주에 그 TJB 대전 방송이죠. 네. 여기에서 작년 7월에 해고됐던 사원이 법원 판결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1년 만에 그렇죠. 판결을 받은 거네요. 그래서 다시 복직시켜라라는 판정이 나와서 그것과 관련해서 좀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고요. 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방송에서도 잠깐 이제 언급을 했던 내용인데 그 중앙지기자단의 기자실 통합과 관련해서 반발이 좀 심했고 브리핑룸 관련해서 그것과 관련해서 또 사안이 또 벌어진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얘기를 좀 한번 해봤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먼저 TJB 어떤 한 사원이 이제 해고를 당했는데 법원에다가 이제 해고가 부당하다라고 이제 소송을 냈고 결국은 이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런 소식을 말씀 주실 겁니다. 간단하게 요약을 좀 해보면 그 지난 7월에 계약이 만료된 사원 최용환 사원이 있었는데 이 사원이 회사 측에서 계약 갱신을 거부해서 이분은 한 10년 정도를 TJB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했던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이었네요. 그렇죠. 이제 10년 동안 아르바이트도 하고 파견 근무도 하고 뭐 직접 고용도 하고 해서 각종 고용 형태로 해서 근무를 했습니다. 쭉 해왔는데 이제 다른 비슷한 형태로 일했던 근로자들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됐는데 이분만 계약이 안 됐어요. 이분이 1, 2년도 아니고 10여 년을 일을 했다는 얘기는 거의 뭐 TJB 정직원이나 다름없는 그런 일을 한 것 같은데 지금 뭐 비정규직 관련한 법에 의하면은 2년간 근무했을 때 재계약할 거면은 아예 이제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야 된다 이런 것도 있지 않나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계약직이 정규직화되는 구체적으로 그런 움직임은 크게 보이질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법과 다르게 현실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분도 자기도 계속해서 이제 TJB에서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동안 뭐 10년 동안 어떠한 형태로든 계약을 해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런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TJB 사측에서 계약을 거부했기 때문에 이분은 이제 밑보인 게 있나 봐요. 이제 뭐 TJB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대죠. 여러 이유를 대는데 이제 그것도 납득할 만한 사안은 아니고. 어떤 이유들을 대던가요? 그 TJB 사측에서는 단지 이분이 이제 근로계약이 기간이 만료되어서 종료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뭐 해고는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계약 있죠. 종료다 해고가 아니라. 그러면서 이제 그 했던 얘기를 보면 그 판결문에 나와 있는 얘기를 보면 뭐 프로그램을 하는데
이분이 뭐 복통과 설사 뭐 이런 걸로 해서 뭐 자리를 비운 사실도 있고 예 그리고 뭐 졸음으로 인해서 뭐 방송되는 사고가 발생됐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유로 또 달았어요. 좀 구차하다. 어떻게 사람이 배탈 날 수도 있는데 그거 가지고 이제 네. 그러니까 주로 장 검사를 꼭 해야 되나 보다. 예. 이게 주로 얘기하는 것들은 보통 이제 이런 계약직들이 이제 해고됐다라고 요구를 하면 이제 사측에서는 무슨 해고냐 계약이 종료된 것일 뿐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법원에서는 또 그런 판단을 안 했어요. 이게 그게 문제죠. 이제 계약직들이 가장 그 많이 당하는 것들이 이런 식으로 많이 당하는. 그러니까 서류상으로 보면은 계약 그 기간이 만료돼서 종료한다라는 그렇죠. 거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쭉 계속 일을 해왔기 때문에 이거는 그러니까 편법적으로 그 계약직을 유지한 거지 실질적으로는 정규직이나 다름없는 고용 형태였다라는 거 법원은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법원이 판결한 그 사유를 보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최용환 사원이 제기한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은 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을 합리적 이유 없이 침해한 행위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쉽게 풀어서 얘기를 하면 이 사람은 그냥 TJ에 비해서 계속 일할 수 있는 일해왔고 앞으로도 쭉 일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 이 해고된 사원은 그래서 이 갱신 거절은 사실상 해고에 해당한다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무효다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을 다시 갱신해라. 뭐 그렇죠. 이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사실 10여 년을 이렇게 지속되어 왔다라고 하면은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요즘에 또 큰 화두 중에 하나가 동일 노동 동일 임금 뭐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아무래도 비정규직이 정규직에 비해서는 처우 문제들 뭐 급여 액수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직원 관련 복지라든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곳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분은 사실은 그 계약직이기 때문에 그 노조원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 TJB 대전 방송의 노조는 뭐 물론 노조원들뿐만이 아니고 기타 계약직들도 있고 비노조원들의 처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대변을 하는 노조에서 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이분과 관련해서 이번 판결이 나옴과 동시에 TJB 지부 노조 지부에서 성명서를 발표를 했어요. 그 성명서 내용을 이렇게 보면 즉각 복직을 시키고 이 사원을 복직을 시키고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촉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같은 편을 들어주는 거는 반가운 소식인 것 같긴 한데 다른 한편으로는 비정규직이라 노조에 가입할 수 없다라는 현실이 사실 어떻게 보면 노동운동 하시는 분들이 가장 이제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하고 뭐 사회에 그늘진 약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노조조차 가입할 수 없는 분들이 훨씬 더 숫자가 많다라는 거.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제 계약직이 노조를 가입할 수 없다라는 법은 없어요. 대신 기존에 있는 정규직들에 비해서 계약직들의 처우가 좀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계약직이 노조에 가입을 했다. 그럼 사측에서는 지금 이런 식으로 계약을 안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정규직은 정당한 사유에 의해서 뭐 큰 잘못을 했다거나 이런 것들이 없으면 해고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계약직들은 그것과 비해서는 뭐 계약 해지하는 사안이 너무 자유롭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노조 입장에서는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본인들도 일종의 기득권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같은 일을 하는 그 동료들에게 문호를 개방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는가 저는 그걸 지적하고 있는 이제 겁니다. 뭐 노력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어떤 노조나 이제 노력은 계속 하고 있는데 노력은 다 하고 있죠. 그럼요. 정치인들도 우리나라 발전을 위해서 다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계약직들이 그 노조에 가입해서 불합리한 대우를 받는 그것들을 기존 노조에서 크게 이제 이거를 책임을 진다거나 그거에 노조에 가입함으로 인해서 좀 득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주면 좋은데 우리나라 현행 법도 마찬가지고 그럴 수 있을 만한 그
역량이 조금 노조에서는 그러니까 뭐 아니면은 역량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이제 그 비정규직 분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조가 더 목소리를 내줘야 되는 게 저는 그게 네, 노조에 나아가야 될 가치자 철학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물론 드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 말씀은 뭐 전적으로. 근데 저도 우리가 동의를 노조하면 하고. 제일 떠오르는 건 임단협 이런 것들. 그렇죠. 노조원들에 대해 부당한 일이 있을 때는 예. 정말 막 파업까지 막 들고 일어나면서 예. 이런 노조원 같은 일을 하는 동료임에도 불구하고 노조원이 아니면은 조금은 소극적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런 게 하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의 지지를 생각보다는 많이 못 받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이번에 그 TJB 대전방송 노조에서 이 성명서를 발표하고 뭐 노조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제 자체적으로 또 그 설문조사도 실시를 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 노조에서 많은 역할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굉장히 같아요. 좋은 소식인 것 바람직한 같아요. 그런데 일이고요. 조금 더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물론 뭐 이제 그거는 저희가 바래 봐야죠. 네네. 예. 그래서 대전방송 사원들 가운데 이제 절반이 넘는 76명이 자발적으로 이 최용환 사원의 고용을 유지한다는 서명을 진행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사측을 압박을 한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내용을 보면 최용환 사원에 대한 해고 반대 서명 운동을 했는데 네. 예, 76명의 아까 말씀드린 대로 76명의 직원들이 해고는 잘못된 것이다. 라고 서명 운동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이분들이 서명 운동을 한 게 이제 법원에서도 이 판단이 옳은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런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TJB 직원들은 아직 직원들에 대한 스스로의 이 뭐 사랑이라고 해야 될까요? 서로 이제 이것들을 이제 잘못된 사측의 방침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계속 싸우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아침마다 이제 TJB 뉴스를 봐요. 네, 예, 7시 한 15분 전후 해가지고 예. 이제 SBS에서 TJB로 넘어오거든요. 예. TJB 아침 뉴스를 보는데 좀 안타까운 게 하나는 TJB의 기자분이 몇 분 계신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런데 뉴스 보면 기자 리포트는 딱 한 개 정도밖에 안 나오거든요. 대부분의 아나운서가 이제 읽어주는 예. 이제 그런 브리핑 형식이에요. 근데 네. 기자분들이 꽤 있을 텐데 뉴스를 보면 이제 기자 리포트는 한 개밖에 안 나오니까 어쩌다가 2개 나오고 아니면 외부 필진 뭐 닥터 리포트 뭐 이런 거 나오고 또 일기예보는 뭐 TJB인데 이제 전국 날씨를 얘기해줘요. 예쁜 아나운서분 나오셔가지고 따로 네. 이제 서울처럼 예. 이런 거 보면서 일단 TJB가 뭐 음악 아시죠? 네. 새롭고 즐거운 예, 방송 TJB 하면서 예. 새롭고 즐거운 방송이어야 되는데 본인들이 항상 노래를 하는 애청자로서 이제 드리는 고언이에요. 네. 야, TJB 애청자 여기서 만나네요. 네, 많지. 네. 찾기 힘든데. 네. 그러니까 예. 이 우리 TJB가 대전의 대표 방송이잖아요. 네네, 민간 방송 맞습니다. 중에서는 MBC 예. 뭐 KBS도 있지만은 예. 조금 더 잘 하시는 예. 그 지역 민방들 중에서 뭐 KNN 부산 같은 경우 얼마나 활동 많이 해요. 예. TBC 대구 방송 같은 경우도 그렇죠. 그렇고 우리 절대 밀리지 않는 그런 방송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예. 마음을 가져봅니다. 예. 근데 이제 이제 향후 이제 어떻게 이제 사측에서 대처를 해야 되나 이제 이런 것들이 또 이제 굉장히 궁금해요. 네, 사측 이걸 받아들이지 않고 그렇죠. 항소를 할 수도 그렇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제가 개인적으로 질문 드리면 항소를 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받아들일 것 같습니까? 글쎄요. 근데 제 생각에는 예. 항소 한번 하지 않을까요? 거의 대부분들이 그렇게 이제 예상을 하죠. 사측도, 왜냐하면 사측에서 자기네들이 잘못했다라는 거를 인정하는 회사들이 별로 없거든요. 뭐 그럴 수 있죠. 예, 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TJB 대전방송 사측에서 이 1심 판결과 관련해서 항소를 할 것 같다라는 얘기가 들려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좀 안타깝죠. 항소라는 목적이 하나는 물론 이제 그 법원 판결이 부당하다라는 걸 알리고 싶은 네, 마음도 네. 있을 수 있지만 또 하나는 그 노동자 한 명이 이거를 감당하기에는 지금 1년 만에 판결을 받은 그렇죠. 거잖아요. 예. 상당히 힘든 과정이었을 거란 그렇죠. 말이죠. 그런데 예. 또 이제 항소를 하게 되면 시간이 또 지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혼자 외로운 싸움을 해야 되는 거고. 뭐 최소한 2, 3년은 걸리는 그렇죠. 거죠. 지금 뭐 노조에서 이제 도와준다고는 하지만은 그게 얼마큼 예. 갈지도 모르는 거고 예. 당사자니까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그나마 그렇죠. 뭐 저는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정규직이었. 알죠. 그나마 예, 본인은 예. 정규직이었었고. 예. 그러니까 이제 지쳐가지고 제풀에 꺾이진 않을까 그런 좀 안타까움도 있고. 그렇죠. 이제 그걸 바라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경영진이 내세운 뭐 비용 절감 차원 뭐 이런 것들을 또 이유로 내세우고 있는데
지금 당장만 하더라도 1년치의 임금 이분이 받았어야 될 1년치의 임금하고 피고 이제 원고는 최용환 사원이고 네. 피고나 원고가 그동안 지불했던 변호사 비용도 다 이제 사측에서 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것들만 보더라도 3천만 원대예요. 이제 이런 것들이 손실이잖아요. 회사 측으로 봤을 TJB 때는. 되게 부자 아니에요. 그래도 좋은 동네 건물도 되게 멋있고. 뭐 돈은 많겠죠. 예, 예. 아니, 제가 그 내부 사정은 잘 모르지만은 부자하고 또 뭐 기자분들 많음에도 불구하고 뉴스 리포터 하나 할 정도면은 그 재정적 여유가 있는 거 아닌가? 뭐 재정적인 여유는 있겠지만 어쨌든 회사의 손실이잖아요. 그래서 이 손실을 감당하면서 계속 앞으로 대법원까지 가냐, 이건 사실은 대외적으로는 비판 많이 받거든요. 그리고 본인들이 판단할 때도 이길 수 있는, 대법원까지 가서 이길 수 있다라고 판단은 그다지 많이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1심에서 판결이 났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봐도 굉장히 낮거든요. 일종의 자존심 싸움 같은 물론 이제 수도 그럴 있고, 수도 있죠. 오히려 그럼 노조에서 이걸 잘 이렇게 그 중간에서 정리를 해줘가지고 사측에게도 어떤 그 탈출구, 그런 우리가 이른바 출구 전략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도 좀 마련을 줘갖고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그래서 강대강으로 부딪히기보다는 노조에서 얘기하는 게 어떻게 됐든지 이런 손실이 있는데 이건 뭐 책임자는 분명히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 책임 소재는 가면 갈수록 항소를 하고 뭐 항고를 하고 대법원까지 가면 훨씬 더 그 피해의 손실은 훨씬 더 클 건데 누가 책임질 거냐. 보통 이런 경우는 나중에 뭐 책임 별로 지려고 안 하거든요. 자기네들은 끝까지 대법원 판결이 나도 억울하다, 자기네들이 했던 행동이 맞는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노조에서도 계속 성명으로 발표하고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거는 책임 소재는 분명히 누군가는 져야 되는데 그거를 그 정도 금액이 들어가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아까 뭐 말씀하신 대로 부자니까. 아니 부자인지는 모르죠. 단정 제가 한 거 아닙니다. 부자라고 한 거는 부자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 상당 부분 부자입니다. 근데 건물도 되게 좋은 곳에 있고 그렇죠. 투자 대비 지금까지 벌은 돈이 훨씬 더 많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 이 사안은 사실은 엄청나게 큰 사안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직원 한 명인데 그것도 계약직. 물론 이제 그거를 직원 한 명이라서 뭐 사소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비용으로 봤을 때는 큰 건 아닌데 이거는 TJB 차원에서도 이건 좀 거국적으로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거국적으로. 네. 제가 좀 거창하게 얘기했나요? 이건 좀 그렇게 판단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리고 이분을 보면 10년 정도를 한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여러 뭐 여기도 있다가 아르바이트로 들어왔다가 뭐 여기도 가서 근무하고 뭐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근무를 했는데, 그러니까 TJB 바운더리 안에서 일했던 그렇죠.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 이분도 한 가정의 가장이고 그리고 이제 나이도 이제 한 40 정도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 이분도 어느 정도의 자기 스스로의 책임도 있고, 물론 뭐 회사에서 주장하는 대로 그게 또 뭐 다 맞다 틀리다고는 볼 수는 없지만 이분의 입장도 좀 생각을 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우리 최용환 사원님께서는 장 튼튼하기 위해서 약도 좀 많이 복용하셔야 될 것 같고. 아이고, 네, 우리 기업들이 앞으로는 그렇잖아요. 그 기업들이 자기 구성원들이 뭐 월급 주고 먹여 살려주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 회사를 같이 키워나가고 같이 지켜나가는 그런 그 동등한 이제 구성원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갖네요. 네, 최용환 사원님의 복직 관련한 일은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라고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요 이야기는 요 정도로 정리를 하고 두 번째는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했었던 통합 브리핑룸 관련해 갖고 이제 기자단에서 마찰이 좀 있었다 이런 얘기를 주셨었는데, 그렇죠. 네. 이게 이제 지난 12일이죠. 지난주 12일에 중앙기자단에서 비상총회를 개최를 했어요. 그동안 이제 통합 브리핑룸과 관련해서 중앙기자단 내에서 여러 가지 좀 갈등이 좀 있었는데, 그거에 이제 통합 브리핑룸에 반대하는 기자도 있었고, 이제 뭐 찬성하는 입장도 있었고,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지지난주에 이제 한 기자가
중앙지 기자가 이제 이거 폐쇄적 운영에 반대를 해서 기자단 탈퇴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지난주에 중앙기자단에서 비상총회를 개최를 했죠. 비상총회를 개최를 해서 그 결과는 그 탈퇴한 기자를 다시 제명시키는 일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먼저 탈퇴를 했는데 야 넌 탈퇴 갖고 안 돼, 넌 제명이야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저도 제가 볼 때 좀 감정적인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지 않나. 그 예전에 그 SK 와이번스에서 김성근 감독이 나 사퇴할래 그러니까 바로 구단에서 경질 딱 이렇게 발표했거든요. 비슷한 거네.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까 뭐 이제 초기에 뭐 도시공사 박남일 사장 얘기도 했는데 이분이 한 달 앞두고 지금 사퇴를 했잖아요. 네. 그리고 광주에 지원했대요. 광주 도시공사 사장이. 이제 뭐 그런 얘기도 있지만 사퇴를 했는데 사실은 사퇴한 거를 갖고 막 잘못이 있다라고 치면 잘못이 있어서 그걸 또 그 일부러 막 그걸 막 또 제명을 시킬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일종의 기싸움 같은 거겠죠. 그런 것들이 좀 있죠. 이게 기자단은 이게 법적인 뭐 굴레에 있는 단체도 아니거든요. 임의로 이제 만든 단체고 이제 취재를 하기 위해서 취재 편의를 위해서 만드는 단체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굳이 뭐 이렇게까지 해가면서 다 탈퇴한 사람을 다시 또 뭐 제명까지 시키고 이런 거를 보면 대외적으로 봤을 때는 참 이 시선이 이게 곱지만은 않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제 다른 시각 기사를 통해 가지고 이 사건을 좀 더 접하게 됐었는데 그 국민일보에 있는 그 분이셨죠? 그 정재학 부국장인가요? 네, 기사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 분께서 이제 기자단 운영 관련해 갖고 이러이러한 그 단톡방에 들어있는 내용들이 이러이러 해가지고 그게 이제 밖으로 새어 나갔다. 그것 때문에 논란이 촉발이 됐다면서요? 아, 그건 맞습니다.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들었고요. 이러이러한 움직임이 있고 이거는 본인은 이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럼 제가 취재를 한번 해보겠다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졌고 그래서 그분이 그러니까 어떤 일 때문에 서로 뭐를 밖에다 얘기해 갖고 다른 기자단들이 뿔난 거예요? 이제 통합 브리핑룸과 관련해서 이제 중앙 기자단 사이에서도 이제 논란이 많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이제 그것을 정재학 국민일보 부국장이 다른 시각에 얘기를 해서 그게 정보 유출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고 중앙 기자단은 정재학 부국장 입장에서는 다른 시각이 그 중심에 있었구나. 정재학 부국장님은 이런 얘기를 했죠. 나는 이런 거에 반대를 한다. 그리고 이제 기자가 취재를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중앙 기자단에서 나눈 그 단톡방에서 나눈 얘기들이 뭐 자기가 100%다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 이런 움직임이 있고 나는 이런 이유에서 탈퇴를 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서 다른 시각이 취재를 한 거고 그래서 이분은 이제 그런 탈퇴의 변을 남겼어요. 이런 폐쇄적 운영에 반대를 하고 그리고 자기가 얘기해서 중앙 기자단들이 밖에서 봤을 때 안 좋은 시선으로 보여지는 거에 대해서는 자기도 미안하게 생각한다. 하지만 난 이런 폐쇄적인 운영에 반대한다는 탈퇴의 변을 남기고 탈퇴를 한 거죠. 지지난주에. 이제 그것에 이제 중앙기자단 사이에서는 정보 유출이다. 왜 회원 간 논의됐던 내용을 왜 무단으로 유출을 하냐. 이렇게 주장을 한 거고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비상청에서 제명한 이유를 들어보면 내부 논의 내용을 외부에 유출을 했고 그래서 기자단 명예가 실추됐고 훼손이 됐다. 그리고 왜곡된 사실을 전달을 했다. 내부에서 논의되는 거가 외부 유출됐다고 했는데 뭐가 유출됐다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 이제 뭐 기자단 그 통합 브리핑룸과 관련해서 서로 이제 기자단에서 이제 뭐 반대를 하고 뭐 찬성을 하고 이런 것들이 네, 외부로 유출이 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충남대에서 통합 브리핑룸을 만든다고 하니까 기자단 사이에서 누구는 찬성, 누구는 반대 여러 의견이 있는데 그거를 정재학 부국장께서 다른 시각에다가 다른 시각 취재로 오니까 이러한 의견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마치 안에 있는 내부 정보를 외부로 유출했다라는 이유로 이제 말썽이 생겼고 정재학 부국장이 그럼 나 안 해 그러고 나오니까 아니야 그건 제명이야 뭐 이렇게 됐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근데 제가 처음에 정재학 부국장한테 얘기를 들었던 건 이런 논란이 있다. 네가 확인해봐서 취재를 해봐서 기사를 쓸 거면 쓰고
그럼 네 판단 아니냐. 그래서 저는 취재를 한 거죠. 사실은 이때 당시에 정재학 부국장님은 그 단톡방에서 나눴던 내용들을 자세하게 얘기를 안 했어요. 이러이러한 흐름이다. 지금 분위기는 이렇다. 그 정도만 얘기를 했고 탈퇴를 한다. 나는 이런 이유로 탈퇴를 한다 얘기 정도만 제가 얘기를 들었고 충남도도 그렇고 다른 중앙지 기자들한테도 제가 취재를 했었고 뭐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취재를 했었죠. 근데 기자단 입장에서는 일종의 그러니까 내부에서 어떤 통합된 목소리 나오기 전에 의견들이 왔다 갔다 한 거가 예. 밖으로 표출되는 게 달가운 소식만은 아닐 것 같네요. 네, 한편으로 네. 생각하면은 물론 그럴 수 뭐 있어요. 이게 엠바고라고 보기도 좀 뭐하지만은 네. 그러니까 기자단을 운영한다라는 거는 일종의 기자들도 통일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이제 그런 거를 운영할 텐데 그런 거에 대한 유감이 있었다는 얘기인 거고 또 반대로 우리가 통합 브리핑룸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언론이 그동안 기자들이 너무 폐쇄적으로 기득권 운영이 많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보완하고자 만든 제도인데 그게 이제 자칫 잘못하면은 기자들의 기득권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비판 시각을 담기 위해서 다른 시각은 이제 취재를 하신 거고. 뭐 비판적인 시각도 뭐 일부러 제가 뭐 그걸 다루려고 기사를 쓴 건 아니고요. 네네. 뭐 사실은 사실대로 기사를 써야 되는 게 맞으니까. 근데 사실은 중앙지 기자단에서 주장하는 게 왜곡된 사실을 전달했다고 주장을 하는데 어떤 게 왜곡된 사실인지 저한테 얘기도 안 했어요. 네, 지금까지. 네네. 그러니까 본인들은 그렇게 주장을 해서 그래서 양쪽 얘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어서 네. 중앙 기자단이 정재학 부국장 제명시키는 이유를 저는 있는 그대로 네. 정재학 부국장한테 보냈던 내용을 그대로 저는 기사에 실었고 네. 또 탈퇴를 하면서 정재학 부국장님도 탈퇴를 한 탈퇴의 변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그런 것들을 저도 그대로 기사에다가 옮겼었거든요. 이거는 보는 사람들이 판단을 해야 될 몫이죠. 예. 그러니까 이게 기자들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정보를 취합하고 정보를 찾아내는 그런 직업군이기 때문에 예. 그 정보가 서로 공유가 됐을 때 더 빛이 나는 거지 정보가 일종의 권력화가 되면은 또 하나의 그 뭐랄까 안 좋은 모습으로 발전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저도 이 기사와 관련해서 어느 한쪽 편에 서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보는 사람이 판단해야 될 몫이라는 얘기를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취재도 사실 그 자유롭게 하면 좋은데 네. 그 이른바 이제 기자단 소속 이렇게 커뮤니티를 형성해 놓으면은 그 멤버에 속하지 못한 사람들 같은 경우 취재하는 기자들은 좀 뭐랄까 불이익을 당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기자단 탈퇴하면은 이른바 기수열에 뭐 예전에 해병대 같은 데에서 있었던 안 좋은 폭력 중에 하나였죠. 근데 검찰에서도 그런 거 드라마 보면은 가끔 나오잖아요. 기수열에 갖고 뭐 없는 사람 취급한다라든지 그런 문화는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기자단이 그럴지 안 그럴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이제 저도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이제 주변으로부터도 많이 듣고 기자들하고도 얘기도 많이 해보고 했는데 사실은 이런 중앙지 기자단 사이에서 있는 이런 일들이 사실은 언젠간 한 번쯤은 터져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여러 얘기를 들어봐도 그럼 이 문제가 왜 이게 불거지기 시작했냐라는 걸 한번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네. 그러면 통합 브리핑룸 기자실 통합 브리핑룸으로 전환되는데 그거에 대한 중앙지 기자단의 확실한 의견을 표시를 해라. 저는 그렇게 주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반대냐 찬성이냐. 라는 거를 한번 보고 싶고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아마 조건부 찬성이겠죠. 글쎄요, 전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하고 싶고 근데 그것보다 더 선행돼야 될 거는 이번 그 일을 계기로 해서 좀 기자단 스스로도 좀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서 구체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 라는 게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예. 기자라고 하면 기록하는 사람을 이제 뜻하는 거잖아요. 네. 네. 기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 중요한 일을 하는 건지 우리가 잘 알고 있고 그런데 이른바 뭐 사이비 기자 이런 얘기들도 왕왕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그게 사이비인가 아닌가는 그 회사의 규모를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독자들이 보고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국장님, 우리 다음 주부터는 개편 때문에 또 방송이 한 2주 내지 3주는 쉽니다. 네. 예. 좋은 휴식기를 좀 가지십시오. 예, 예. 저희 방송 말고도 바쁘시긴 하실 텐데 그래도 잠깐의 쉼표를 좀 드릴 테니까 네, 건강 저도, 잘 챙기시고요. 예, 저도 뭐 좋은 내용이 있으면 고민 좀 많이 해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가십시오. 예. 내일은 우리 지역의 정치인들을 해보는 시간이죠. 폴리티션 어네터미가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내일은 장종태 대전 서구청장에 대해 낱낱이 해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정진호였습니다. 청취해서 고맙습니다. I'll be back. 끝난 줄 알았지.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팟빵이나 유튜브, 페이스북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검색해 주세요. 청취 후기나 출연 신청, 제보 모든 것을 환영합니다.